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에, 장가를 뭐 결혼을 해도 뭐 그렇고 뭐 안 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결혼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배우자가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는. 결혼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나이 들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장가를 드는 게 낫다는 거지. 에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연구팀에서 노화에 대한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60세 이상 성인 7,641명을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겁니다. 분석 결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즉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건강한 최적의 노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멋있게 나이 들어가더라, 멋있게 익어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적의 노화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심각한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문제가 없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비교적 그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나이 드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낸 걸 보면 그 고려 요소가 불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 기억력 문제, 즉 뭐 건망증, 치매 뭐 이런 것들, 외상 외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사회적인 유대 관계, 신체적 건강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노화 상태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성의 70.5%, 결혼한 여성의 70.4%가 최적의 노화 상태로 미혼자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약 35% 정도 그냥 뭐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놔두고 기혼자들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게 남자의 70.5%, 여자의 70.4%, 어쨌든 70% 정도가 비교적 그냥 최적의 노화 상태,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연구팀은 부부간의 교류와 뭐 쌈질할 수 있어, 그러나 서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집구석만 있지 말고 이게 좀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라, 이 말이야. 이 연구를 주도한 엘리너 이게 뭐야, 풀제나의 꿈 박사래. 풀제나의 꿈 박사. 이 양반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줄이고, 부부간에 서로 싸움질하고 그러면 외롭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야. 적정 체중 유지하고 식습관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식탐 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잠을 잘 자는 습관이죠. 이건 정신적으로 이 뭐시야,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정보를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즉 우리 몸의 모든 자율신경계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은 정비 시간을 충분히 줘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토대 사회복지학부의 마벨호 박사는 또 뭐라 했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최적의 노화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골고루 고르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노년기에 최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올 모든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이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 참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동양의학적 소원을 정리하면 결혼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합일입니다. 남자끼리만 살면 얼마나 미식미식하겠어요. 또 여자끼리만 살면 또 얼마나 미식미식해요. 전부 다 미식미식해요. 부부는 5대 5입니다. 부부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탓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니 탓하지 않으면 돼. 부부는 49대 51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거라도 49대 51이 없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50이고 못난 것도 50이야. 그래서 남의 탓을 하지 않으면 돼. 니 탓을 하는 순간에 51과 49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존벌레가 알을 까기 시작해. 고기에. 그냥 알을 까기 시작하면 그 알은 점점 새끼를 또 까고 하다 보니 이게 7만 마리가 돼. 그럼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럼 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51과 49가 없습니다. 그거 꼭 알아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간 3대 망조가 있어요. 소년 출세입니다. 어려서 똑똑한 놈치고 멋있게 사는 놈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중년 상처야. 살면서 중년에 마누라를 잃으면 안 됩니다. 서로 건강관리 해야 돼요. 왜 마누라를 잃으면 안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년무전. 나이 먹어서 돈이 없으면 거지예요. 그래서 자식 새끼들한테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한테 돈 줘봐야 그 새끼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가 돈 줬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그 대학에 무슨 모 여대예요. 그 대학의 교수야. 그 교수가 설문을 돌렸어요. 지 딸도 거기 있어. 오복을 제외한 육복, 복을 하나 더 준다면 그 어떤 복을 원하겠느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복은 제껴놓고 육복이 하나니까 그게 뭐라고 썼더니 대체적으로 그 쓴 학생 이놈들이 뭐라고 썼냐면 부모가 돈 많이 벌어놓고 65세 이전에 죽는 거래. 그래 왜 65세 이전에 죽느냐 알아봤 더니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65세 이전에 퇴직하면 죽어버리라 이 말이야. 지 딸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 딸의 필적을 한번 쭉 무기명으로 썼으니까 쭉 보니까 지 딸도 역시 그렇게 썼더라 이게. 내 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년무전.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다 죽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자식들한테 재산 벌었던 거 다 남겨주고 여기 파지 주는 사람 그냥 배 곪고 다리 밑에서 하루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하늘에 있는 그 비행기가 몇 대 지나가는가 그거 보고 구름이 몇 개 지나가는가 그거 보다 그냥 저녁에 가서 자고 그게 무슨 인생이야. 자식 새끼들 20대 25살까지만 키워놓으면 끝난 거야. 니네가 나가서 굶어 죽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그건 네 인생이야. 그걸 왜 부모가 책임을 져? 자식 새끼 그러니까 그거 돈 대주다가 그 자식 새끼는 벌써 안 될 놈이야. 아무리 줘도 안 돼. 그는 깨진 독이야. 깨진 독에 물 부으면 뭐야? 고이나? 안 고여. 그러니까 자식 새끼 안 될 놈한테 계속 보호봐야 그는 망해. 그러니까 부모도 돈이 없어. 나이 먹고 병 들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노년무전이야. 나이 먹으면 거지 된다 이 말이야. 어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 소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무전. 이게 인간 3대 망조야.
자, 그리고 음양론상으로 집안의 기둥은 남편이에요. 이 기둥은 남편이야. 그 다음에 집안의 주춧돌은 여자예요. 아내야. 아내라는 것은 집안의 해라는 겁니다. 집안의 해는 항상 따뜻함을 유지해야 돼. 근데 이 해가 꺼지고 열을 잃기 시작하면 역시 존벌레가 또 알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집은 망가집니다. 주춧돌이 튼튼해야 이 기둥이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주춧돌이 움직이면 기둥이 움직여.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아프거나 마누라를 잃으면 안 되는 게 중년 상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신랑이 아프면 마누라가 다 튼튼하게 꾸려가. 근데 마누라가 아프면 그 집구석 끝나. 이해가세요? 그래서 중년 상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됩니다.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은 마누라를, 마누라는 남편을. 왜? 둘 다 중요한 기둥이고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해 집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병이 걸리면 이거 역시 또 존벌레가 큽니다. 알까기 시작해요. 7만 마리에서 14만 마리로. 왜? 알을 한 개씩만 까면 벌써 14만 마리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잃게 되면 존벌레가 알 까기 시작해요. 그 알이 너무 많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년 상처, 마누라를 잃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구석은 끝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당연병 때문에 그래요. 비교 욕심으로 가득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모두 내려놓고 보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도 보이고 그리고 행복도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주춧돌과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는 거 기본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것은 알면서 내 가정의 소중함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가정의 소중함을 만져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큰 건물 기초가 부실하면 쓰러집니다. 그걸 뭐 고사성언지 뭔지 사자성언지 사상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라. 마누라 요거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마누라가 행복의 보물단지입니다. 또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의 보물단지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와야 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누라가 집안을 튼튼히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또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걸 뭉뚱그려서 서양의학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주 표현하면 서로 튼튼한 가운데 주춧돌 튼튼하고 기둥도 튼튼하면 그 집은 오래도록 버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중년 상처 이게 인간 3대 망조다라고 한 이런 속담에 맞는 얘기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배우자가 있는 게 낫다라고. 그리고 이게 전체라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노년기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남 탓하지 마세요. 부부도 5대5고 매매 팔고 사는 것도 5대5고 수수 금품을 주고받는 것도 5대5입니다. 전부 다 5대5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년 상처 건강 측면에서 배우자가 있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하고 오래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